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 팀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이번 한 주 첫 이슈로 이제 첫날 주제를 우크라이나 동부의 총력전 가능성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미국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중립입니다. 이 중립 형태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은 유럽, 미국 증시 전부 부활절 연휴로 휴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움직임은 포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천연가스 선물이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위기, 인플레 우려, 장기간 우려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뉴스를 좀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월의 연준 의장이 이번 주 21일에 연설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금리 0.5% 인상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의 이제 상승에 대해서 연방 정부의 소유 토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재개한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도움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최대 규모의 탱크 전쟁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전면전 긴장 고조가 되고 있고요. 부활절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강력한 충돌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이제 러시아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파괴를 했다는 명령과 또 그것이 거짓이라는 뉴스가 난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에 까진 이 스타링크 위성을 어떻게든 파괴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지난주 지준율을 0.25% 인하하고 금리를 동결하였고요. 코로나 충격에 100조 원 정도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상하이 봉쇄의 충격을 막기 위해 단순히 지준율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금 집행으로 400조 원까지 쏟아붓는다는 뉴스입니다. 또한 1300만 인구의 중국 시안이 19일까지 부분 봉쇄를 한다고 하네요. 코로나가 확산이 이제 내륙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정저우의 아이폰 제조업인 정저우 시도 봉쇄를 돌입한다고 합니다. 이제 대신에 중국의 상하이시는 20일부터 일상 회복이 단계적으로 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의 이제 해군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조선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섹터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후보자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고요. 추경이 필요하지만 이제 물가 영향을 준다면 서로 조율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주택담보대출 기준 코픽스 금리가 최고의 5.03%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도 주택담보대출이 5% 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북한이 태영제를 이제 지냈는데, 또한 이번에 주말 동안에 또 미사일을 날렸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13번째 무력 시기라고 하네요.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고요. 마스크는 유지된 상태에서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전면 해제로, 지난주 금요일날 영화관 상승 그리고 주류주의 부분 상승이 이어질지 관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유럽 등의 서구권은 이제 부활절 연휴 시즌으로 이제 휴장이었는데, 이제 오늘 미국장은 개장하고요. 부활절은 카톨릭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끝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푸틴은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의 군대를 철수하고 동부 지역으로 병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서구의 지원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재전면전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러시아는 소규모 대대 전술에 집중하였고, 우크라이나는 방어전에 집중하였는데, 이제는 힘과 힘이 맞붙는 전개가 동부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가 어떻게 될지 경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21일 미 연준 파월 의장과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및 속도 그리고 강도에 대해서
코멘트에 따라 시장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리 동결 및 지준율 소폭 인하로 코로나 봉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가 부담이 적어서 실질 금리는 미국 보다는 좋지만 아무래도 금리 인하는 한 번 내리면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작용한 듯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책은 결국 코로나의 확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은 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 두기를 해제합니다. 지난주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영화관, 극장주들이 부각되었고요. 영화 배급사 쇼박스는 해외 유명한 그룹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인수위 정책 발표 기대감으로 건설 중저용 건설 섹터가 지난주 금요일 상승했는데 천연가스 LNG 가격 상승으로 조선기자재 섹터도 뿜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하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은 여전하고요. 다만 상방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여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 수출을 허용했지만 유가에 도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쟁이 다시 격화된다면 에너지 가격은 크게 출렁이고 인플레 장기 우려에 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가스 5월 무렵 현재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아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불확실성 여전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측보다는 대응이고 장기 투자자는 밸런스를 조정하고 트레이더는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마주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관련주로서는 에너지, 천연가스, 원자재, 조선기자재 섹터와 원자력, 건설, 건자재, 가구, 빅데이터, 인공지능, 원격치료 등의 정책주 등이 현재 눈에 띄고요. 그동안 이제 부각됐던 리오프닝 반도체와 PCB, 전기차 기차전지는 잠시 좀 쉬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장 시장이었고 비트코인과 이옴은 소폭 하락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뉴스를 보겠습니다. 쌍용 CN에서 시멘트 값을 15%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관련주 고려 시멘트, 쌍용 CN이 한일 시멘트, 한일 현대 시멘트 등 눈여겨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차 핵심은 양극재 가격도 25% 인상하죠.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그다음 포스코 케미칼 등의 2차전지 소재주 등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림이 곡물 가격 인상에 닭고기가 오른다고 이제 17% 최대 17%의 닭가슴살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런 인상이 앞으로 이제 치킨 가격 그리고 다른 마니커 등의 이제 육계 관련주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쇼박스는 MCG와 1,400억 규모의 투자 유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라서 콘텐츠 관련 특히 쇼박스와 극장주 등의 어떤 모멘텀이 이어질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11개월 만에 다시 신곡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6월 10일 날 이제 앨범을 발매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잭시믹스라는 레깅스 관련주가 현재 일본에서 그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을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안다르이 에코 마케팅과 함께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깅스의 세계 최대 업체인 룰루레몬이 예상치 없던 매출 가이던스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안다르인 에코 마케팅과 잭시믹스인 브랜드 X 코퍼레이션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부산에서 HDC 현대산업개발 건설사가 퇴출되었다는 소식이라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아직도 회복이 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도심에 UAM, 그러니까 이제 도심항공인 2,000일자 건설을 하겠다는 소식이라서 베세 등의 네온테크 등의 UAM 관련주도 눈여겨보시면 되겠고 비대면 진료를 전국에서 확장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정부의 이제 정책이 원격 진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오늘은 부활절로 유럽 증시는 휴장이고요. 홍콩 증시도 휴장입니다. 미국의 세금 신고 마감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거리두기 해제하고 테슬라 기가 상하이의 부분 생산이 재가동될 것이라는 예상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연준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 연설이 예상되어 있는데
블라드 총재는 강력한 매파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연설이 또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관심을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국고채 10년물 입찰 예정인데 입찰 여부에 따라서 국고채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하락할지 더 상승할지 관심을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2차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미연합훈련이 28일까지 예정돼 있어서 오늘 북한의 주말 동안의 미사일 발사와 함께 방산주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EMW, 보령제약, 코원, 인터파크, 수성 이노베이션, 우리도 휴브레임이 다음과 같이 상호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종목이 사라질지 종목이 이제 상호 변경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의 일정입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에 따른 ETF를 상장합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국의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시한부분 봉쇄가 내일이 마지막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한국의 이제 정책금리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넷플릭스, IBM, 존슨앤존슨, 로키드 마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원전의 자료 삭제인 3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어서 원자력, 스마트 그리드, 전력 설비 등의 테마주 등이 부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국회에서 가상자산정책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 토론회에 따라서 또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부각될지 관심을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산다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크게 잃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